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앞에 표현은 제가 가치 전도라고 했죠. 가치 전도. 가치를 바꾸는 거. 기존의 가치 체계를 뒤엎었다라가 소제목인데요. 아까 이 제가 했던 가치 전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꾸준하게 면면하게 계승되어 온 로고스 중심주의적 전통. 그러니까 로게스는 그리스고 원래 근데 로고스는 말이 되고 혹은 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신이 말씀, 세계 질서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세상이 원래부터 무슨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변경되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있는 시간과 시대를 뛰어넘는 무언 질서 같은 게 있다는 그 중심이 있다는 전통. 다른 말로는 이게 이데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데아는 여러분 플라톤의 할 때 들었죠. 이 세계는 가변적인 세계,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 있는 세계인데 이거는 뭐의 그림자였죠?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 이거는 다 모사. 예,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같은 거죠. 원래 진짜의 그런 이데아 중심적 사유는 니체로 인해 해체되고 전복된다. 아까 로고스, 뭐 이데아 사상 이런 것들만 이분법에 진짜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사는 이 세계는 가짜, 요건 진짜 이런데 니체는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를 해체하고 전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사는 니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니체는 전공이 철학이 아니라 문헌학에서 시작했지만 철학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조금 그 주의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이제 니체 이후에는 니체 이전 철학자들은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체는 이전 철학들이 가야 될 방향 중에 중요한 하나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고 이전의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주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도 발전되고 있으니까 니체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니체라는 중요한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서양 철학 전통에 나타나는 선과 악의 가치 평가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려고 했다. 아까 이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이죠. 그리고 선과 악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니체 이전의 철학자는 선과 악은 아까 로고스나 이데아는 원래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 뭐죠? 이거는 해석의 문제일 뿐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니체가 중요한 거는 뭐요? 이런 게 있기 전엔 그냥 힘, 강도, 세기 이런 것만 있다. 그러니까 힘이 세고 건강한 거는 좋은 거, 힘도 약하고 강도도 세기도 줄어드는 거 나쁜 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이지 선과 악이라는 가치 판단이 없었어요. 이런 걸 해체했죠. 그는 모든 도덕 감정이 인간의 동물적 생리적 충동 속에 포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감정이라는 거, 도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원래 있던 그 형이상학적인 체계, 로고스 원래 있는 거, 주어진 거 이런 게 아니라 인간 하나의 동물이잖아요.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생리적 충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도덕 감정이지 이게 원래 형이상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다. 니체는 이 생각을 바탕으로 기존의 옳고 그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라는 가치평가 구도를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선과 악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과 악은 뭐요? 기쁘고 그럼 선, 슬픔, 악 이렇게 느끼는 감정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존재를 보존하거나 향상시키고 그러면 이게 선함이고 위축시키면 악한 거다. 우리 존재 보존 이게 뭐냐면 건강함이에요. 건강함.
그러니까 체력, 힘 이런 게 좋으면 그건 좋은 거고 이게 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니체는 도덕을 힘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했다. 아까 강도, 세기 이런 말도 썼었죠. 힘이 충만하여 좋아지는 거, 향상되는 거는 그런 걸 느끼면 그것이 선함 혹은 좋음이고 이건 선함은 가치, 판단의 이거고 좋음은 그냥 좋다. 또 힘이 빠지거나 퇴보한다고 느끼는 거 그걸 느끼면 그 악함이고 나쁨이다. 그래서 가치라는 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악함, 나쁨, 그러니까 이종의 이제 소화불량 같은 거, 신체적으로 안 좋은 거지. 현재 조건 속에서 나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뭐를?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받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걸 인간이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 받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웬만한 거 먹어서 탈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게 들어와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상황이나 내가 훨씬 강한 소화력을 갖추고 있으면 약함 나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좀 아주 이상한 거 먹으면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그게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죠. 지금 상태에서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거는 악함 나쁨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철학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학은 공부를 하면 이제 진리에 다가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니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항상 보다 아까 옆에서 얘기했던 해석의 문제일 뿐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철학 자체가 허위 의식의 결정체다. 의식인데요. 의식은 허위는 가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짜예요. 이런 게 없는데도. 그래서 유고에 보면 유고집에 철학의 역사는 삶의 전체에 대한 삶의 가치에 대한 삶을 편들려는 것에 대한 은밀한 분노다. 그래서 삶 이렇게 했죠. 이게 생명 이렇게 보면 돼요. 건강한 생명. 그러니까 철학은 계속 그러니까 이 니체가 말하는 철학은 니체 이전의 철학자들은 삶의 가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노를 퍼뜨린 게 이전의 철학 역사예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이데아, 기독교적인 뭐 천국,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생, 지금 사는 것, 현 세계 이런 게 덜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 이데아 천국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무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실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거를 갖다가 분노를 하는 게 철학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런 이데올로기된 허위 의식, 그죠? 요거가 더 중요한 건데 요거만 좋다고 하는 가짜 의식을 비판해. 특히 철학이 현재 삶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종교적인 저편의 초월 세계를 중시하도록 부추기는 태세. 그러니까 피안이라고 하거든요. 피안이라는 건 이렇게 강이나 바다가 있으면 저쪽 해안을 보통 피안이라고 합니다. 피안의 세계. 그러니까 무슨 건너다. 이 현생을 건너서 저쪽 그 내세나 이런 걸 가는 걸 보통 피안이라고 하는데 그 이쪽 지금 살고 있는 삶,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이런 걸 무시하고 저쪽 세계 이데아나 천국이나 무슨 가치가 원래 있는 것처럼 저편의 초월적 세계 이걸 넘어간 거죠. 초월이라는 거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뛰어넘어가서 미래 어떤 거 초월적 세계를 중시하고 또 부추기는 태도에 대해서 니체 철학은 어떤 중요한 일침을 가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가상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상상이죠, 상상. 지금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자는 일단 바람직한 세상을 상상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가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데아,
그거를 꾸며낸 가상의 세계 이런 거는 조금 저급한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생을 바꿀 수 있는 상상을 가상이라고 부른다면 이건 바람직하다고 봤어요. 이런 거짓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문제는 종교적 피안의 세계 아까 저 초월한 저쪽의 세계 이데아 뭐 천국 이런 세계를 포함한 상상의 세계가 생생한 삶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지금의 삶 현재의 삶 생생한 삶을 부정하고 또 피하려고 하는데 활용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생생한 삶을 함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사태를 니체는 철학의 역사란 삶을 편드는 것에 대한 은밀한 분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뭐냐? 철학 이제까지 니체 이전의 철학자들이 실제 삶의 세계보다 저편의 피안의 세계를 창조하는 철학자들은 그 니체가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할 때서 죽음의 설교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생보다 죽음을 통해서 저쪽 세계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가짜죠를 퍼뜨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쥐떼로 만들어 강물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피리 부는 마법사 같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니체는 서구의 전통 형이상학과 종교적 절대 가치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은 죽었다. 여기서 죽은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절대 이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니체는 서구에서 주류 가치로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와 기존의 형이사학 전통으로 가치의 전환을 모색을 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내세, 저쪽 피안의 세계, 그리고 기존의 형이사학 전통 이거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뒤바꿀, 가치의 전환을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그가 말하는 세계에는 어떤 절대적 초월적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바뀌면 어떤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초월, 절대적인 것, 절대 사라지지 않고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진리 이런 거가 있고 지금 현재 상이 있고 요거는 진짜, 이거는 가짜 이런 식의 이분법적 구도가 있다면 니체한테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없어요. 다 하나의 내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이는 한 차원에서 다 존재하고 여기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힘, 강도, 세기 이런 거예요. 이게 건강함.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죠? 좋음, 나쁨으로 느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übermensch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마. 독일어는 이렇게 쓰는데 사람 위버는 오버라 해서 오버맨이라기도 하고 어디 누구는데 슈퍼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인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위버맨이라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를 읽어보면 포스트 휴먼이란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융합으로 나타나는 미래의 인간상이 될 텐데 뭐 요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리버맨시의 개념은 이 포스트 휴먼 개념 형성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그 포스트 휴먼은 우리가 다루진 않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는 옛날에는 인간이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어요. 인간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데서 어떤 세계를 자기의 어떤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인류세라고도 많이 하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인류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지구 단위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기상 이변, 어떤 재난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이 지구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세를 붙여서 지구의 어떤 시간적 단위들을 나눠왔는데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대를 구별할 수 있다. 인류 세다.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 시대 구분에 대한 이견들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겪는 어쨌든 인간이 이제까지 했던 삶의 행태가 이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다음에 어떤 다른 종류의 인간을 한번 꿈꾸자, 생각해보자, 사유해보자라는 개념이 포스트 휴먼이에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유가 아니라 인간이 다른 피조물, 다른 개체와 함께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거나 인간의 그 자기 능력이 어떻게 다른 것과 공유되고 있고 혹은 인간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들을 하는 게 이 개념어인 포스트 휴먼이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 책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니체의 위버맨시 초인이란 개념이 요거에 대한 기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 저자의 그냥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면 이제 미래 인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면 위버맨시죠. 마지막 인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대의 한계에 갇혀 있는 마지막 인간을 넘어서는 초인 위버맨시가 되겠죠. 니체가 살았던 19세기에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전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8세기까지 그 어떤 근대적인 사유가 지배를 했다면 19세기부터는 그런 게 무너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를 연결했던 니체한테는 또 그의 철학은 확실히 어떤 근대적인 사유의 전환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1교시에서 했던 것처럼 마르크스나 프로이드,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이런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서 이전의 철학들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했던 철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예견한 니체의 예리한 감수성은 인간을 탈락시킨 거죠. 새로운 종을 상정을 합니다. 이제까지 아까도 있지만 마지막 인간 한계를 넘는 니체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너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간을 넘어서는 위버맨시를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그 조로아스터 교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자기의 그 어떤 위버만스를 찾아가는 철학적 여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낸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읽어보려면 읽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니체는 미래 인간 이상을 아까 계속 얘기했던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불렀는데 위버는 위 또는 넘어서 맨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역하면 인간을 넘어선 인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생존에 집착하는 지금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인간 출현을 얘기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출현해서 그릇된 과거를 청산하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위버맨시는 어디까지 이 땅에서 구현되고 달성되어야 할 현세적 이상이자 목표이다. 결코 초월적 신격이 아니다. 아까 이 두 세계를 나누는 구조 있잖아요. 원래 실체적 세계, 원래 있는 거,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온 가짜의 세계, 현생, 이런 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여기 올라가서 여기에 위버맨시 초인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한 평면 안에 하나의 차원 안에 세계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위버맨시가 되겠죠. 그래서 니체의 저서 가운데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장 극적으로 시사하는 작품이 바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인데, 이건 철학시, 근데 시라기보다는 서사라고 봐야 되는데, 자라투스트라가 30세의 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은거 생활을 하고 나서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깨달음을 설파한 하고 그다음에 하산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이 상승과 하강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설명처럼 마치 올라갔다 내려갔다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사강 하강과 그 상승 모드가 한꺼번에 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설명 차원에서 이렇게 단순한 것 같아요. 자라투스트라는 시장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사람들을 향해 대지 의미인 위버맨시와 그 반대 개념인 인간 말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 말종은 이 책의 번역본 중에 하나인데 그 책 세상에서 나온 거야. 거기에서 번역하신 분의 약간 독특한 번역인데 그냥 마지막 아까 제가 인간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텐데 이게 너무 뭐죠? 어떤 가치판에 들어간 거죠. 말종. 보라 나 너에게 비천하게 짝이 없는 인간을 보여주겠다. 사랑이 무엇인가? 창조는 동경은 별은 비천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이렇게 묻고는 눈을 깜빡인다. 대지는 작아졌으며 그 위에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저 비천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날뛰고 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았다. 비천하게 짝이 없는 인간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깜빡인다. 예, 위버맨시는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모든 관습과 굴레에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했지만 세상의 모든 걸 몰라면 강함, 세기, 강도, 뭐 건강함 이런 것처럼 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힘을 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모든 관습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신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 또 편견에서 벗어나 세상을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니체하면 인간 말종이란 대지에 기생하는 벼룩으로 자신을 극복하려고 의지가 없는 시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다 인간 말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뿐더러 미래를 향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대서 이 자라투스트라는 인간 말종을 자신을 경멸할 수 없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자신을 경멸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의심도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회의가 없으면 극복을 통한 발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니체는 이런 인간 말종을 천민 다수 짐승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를 잇는 밧줄, 수면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 그러니까 짐승과 위버맨시를 잇는 거죠. 사람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몰락이라는 것이 있다. 더 위버맨시는 초이는 종래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 그러니까 그 서구 계몽 사상에 해당하는 건 인간은 인간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사람 자체대로 어떤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고 바라보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해체하는 거죠. 니체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그저 동물이에요. 다만 자연을 파괴하면서 문명을 일궈내는 특별한 동물일 뿐 초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미안의 존재로서가 인간 이것이 니체 인간의 핵심입니다. 미안의 존재는 인간 앞으로 나가 위버맨시가 될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나가 짐승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에 존재하고 니체는 인간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원숭이는 무엇이지? 일종의 웃음거리가 아니면 일종의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이 아닌가? 위버맨 씨에게는 사람이 그렇다. 일종의 웃음거리가 아니면 일종의 견디고 힘든 부끄러움이다. 너희들은 벌레에서 사람에게 이르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많은 점에서 벌레다. 너희들은 한때 원숭이였고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그 원숭이보다도 더 철저한 원숭이다. 짐승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전히 원숭이는 인간은 손질이 필요하다. 짜라투스트라는 인간에 대한 엄청난 구토로 극복해 버렸다. 그에게 인간은 조각갈 필요한 기형이고 소재이며 보기 흉한 돌일 뿐이다. 실로 사람은 더러운 강물과도 같다. 몸을 더럽히지 않고 더러운 강물을 모두 받아들이려면 사람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실 니체는 개별자가 더 중요하거든. 한 개체가 더 힘이 세지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종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종의 진화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서 조금 이제 수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체에 하면 최악의 적은 극복되어야만 기존의 자기 자신이다. 요게 핵심이죠. 자기 자신, 개체로서의 자기 자신이죠. 니체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예술 작품을 조각하는 이런 행위를 스스로 생산하는 예술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푸코라는 앞에 잠깐 얘기했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후기에 하는 자기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는 자기 그 어떤 자기 셀프 케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죠. 고정된 가치 체계에 머물러 있는 현상적 인간은 경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단순한 개체가 아닌 미래를 과제로 삼는 사슬의 전체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